안녕하세요.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의 고유희입니다. 따뜻한 4월이 왔네요. 우리 지난 2주간 휴강이 이루어져서 이번 주부터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고 있네요. 예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학생들 이 시간을 유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렇게 대학 강의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상 초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의 오만함을 깨우쳐 주기 위한 자연의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우리 학생들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홈페이지에 교수님께 질문을 남겨놓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학기는 이론 위주의 공부다 보니까 동영상으로도 수업이 가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 학생들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 잘 해 놓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출발! 자, 이번 주 강의는 의료정보학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목차를 볼게요. 자, 의료정보의 이해, 그 다음에 의료정보학의 이해. 자, 학이라는 말은 이제 학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개념이라든지 분류,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터넷의 의료정보, 그래서 뭐 서비스 분야라든지 인터넷으로 의료 정보가 이루어지면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e헬스, 유헬스에 대한 정의나 문제점, 자, 그리고 의료 정보의 현황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류사회 변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인간의 집단 생활은 원시사회부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변천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이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시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때는 뭐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어떤 농경사회가 되면서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을 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근데 동물을 가축하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서 뭐 인수 공통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대가 농경사회이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도 다양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떤 뭐 정보 처리라든지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물질이 중심인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정보 습득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높아져 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보에 의한 데이터 처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료 정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정보, 지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뭐 기호나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형식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호나 숫자가 뭐 가공이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어떤 상황에 맞게끔 평가되거나 해석된 자료를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할 때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보죠. 근데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만든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는 정보가 쌓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일반화된 이론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의 규칙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것을 좀 감소시키는, 그래서 가설을 정설화시키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뭐 주기를 관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화되고 지식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 정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정보라는 거는요,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 정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느냐?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것을 이제 의료 정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여러 하위 시스템의 종합을 의료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검사 결과라든지 환자의 문진 상태, 환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도 의료 정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지 병력, 그래서 환자 히스토리라든지 처방 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의료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정보화, 뭐 의료 정보화, 정보화 사회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보면 뭐 미국의 미래 학자가 정보혁명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혁명, 그래서 정보가 뭐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화는 데이터를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도록 처리하고 가공해 놓는 것을 정보화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정보화에 의료자가 붙여서 의료 정보화는 e헬스라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떤 이제 의료 정보학이라든지 의료 컴퓨팅, 보건 정보학, 건강 원격 관리,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의료 정보화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화와 의료 정보화가 이제 정보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IT 국가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창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대형화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회래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나 에너지 중심인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 유통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제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여 있는데요. 자, 제품의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화 사회의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책 16페이지를 보면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저서에는 이제 뭐 권력 이동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뭐 부의 미래 이런 저서를 냈는데요. 어떤 변화에 대응하려면 그 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력 이동은 아까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걸 이제 뭐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1물결, 2물결, 뭐 3물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권력 이동의 후편으로 제3의 물결을 이제 저서를 하셨는데요. 제3의 물결은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역할의 다양화 뭐 그런 거라든지 다시 쓰는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뭐 부의 미래라는 후편을 또 이제 저서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보면 경제가 화폐 경제에서 비화폐 경제로,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화가 부가 이제 변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많은 무용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게 73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무용 지식인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정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습득할 수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그 환경 변화의 변수를 보시면 뭐 환경, 목표, 기술, 업무, 의사결정 이런 쪽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으면 반복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창의적인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정보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정보를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매체를 어떤 매체를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표현 형태에 대한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표현은 코드화 되어 있느냐, 수치냐, 뭐 텍스트냐, 도형이냐, 사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병 같은 거를 번호로 코드화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요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소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서술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정보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분들 뭐 엑스레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하잖아요. 뭐 소노라든지 CT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표현 형태에 의한 분류를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매체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매체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나눠놓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약 분업 때문에 처방전을 종이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국에 가져가서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날로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방사선 필름이라든지 뭐 병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보는
이제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화한 정보인데, 예전에는 환자분들 트랜스퍼 갈 때 어떤 의사 소견서라든지 뭐 엑스레이 같은 거 다 복사해서 그 아날로그화해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CD에 하나에 딱 담아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퍼 간 병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 이런 이제 정보가 이제 혼합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의료 정보를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론적 분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에 의한 정보냐, 증상에 의한 거냐,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자, 생체 정보는 기능적인 것과 형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건 말 그대로 뭐 장기라든지 어떤 세포의 기능적 이상을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던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형태로 사진에 의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형태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더라, 아니면은 뭐 심장 근육이 딱딱해져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후, 증상은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주 호소하는 증상들이 뭐냐. 그래서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속이 쓰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타내는 증상을 주관적 정보다라고 하고, 객관적 정보는 이제 의사가 관찰을 했다던가, 이제 그 관측을 했다던가, 그래서 뭐 청진을 해봤더니 심계항진이 있다더라, 뭐 아니면은 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증상들이 이제 그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진단을 위한 정보냐, 치료를 위한 정보냐, 예후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뭐 어떤 질병명을 내기 위한 의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내려줬으면 어떤 치료가 좋은지, 치료 계획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기록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팔로우업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든지 퇴원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정보를 예후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의료 정보학, 그래서 학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의료 정보학이라는 것은 의학이라는 주체를 정보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구현해 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메타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반성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 의학을 정보학을 통해서 방법론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보학이라는 건 뭐냐? 어떤 컴퓨터나 이제 뭐 통계학적 기술을 정보 관리에 적용한 학문 분야를 정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통계를 사용을 해서 관리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검사라든지 실행을 해봐서 모아놓은 관리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의료정보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정보학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 내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의 내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반 벤멜이라고 해서 이분은 네덜란드 의료정보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전자 건강 기록에 연구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의 내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정보학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의학적 지식의 해석,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의학적 지식공학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을 의료정보학이다. 그래서 지식에 관한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지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식에 대한 정립을 하는 것을 이제 의료정보학이라고 해놨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제 의료정보학은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복합이다, 종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 정보과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 의용공학, 기초의학, 인지과학, 교육심리학까지 다 합쳐져 있는 이제 그 학문을 의료정보학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벤멜은 어떤 그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론적인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 처리 과정에서 유래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의료정보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정보학이 어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초냐, 임상이냐, 생명이냐로 나눠놨는데, 사실 얘는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제 공통 분모는 뭐냐면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얘를 이제 기초적인 거, 임상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전문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기초 학문으로서의 의료정보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학의 정보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기반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의료정보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임상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정보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정보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명의료정보학 같은 경우는 의생명 현상에 대한 연구 도구로 이런 의료정보학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물의학이라든지 생체의학 이런 각 전문 분야에서 어떤 그 연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의료정보학을 사용을 하는 게 생명의료정보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료정보학 학문에 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의료정보학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목표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 의료정보협회에서 7가지 목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럼 의료정보학은 이런 분야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컴퓨터 조작 방법.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망의 이용 방법. 그래서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좋으냐, 이런 이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검색과 관리라고 해서 정보를 검색해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에이디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이제 학습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관리와 의사 결정에서 보시면 환자를 관리하고 어떤 이제 환자에 대한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학문적인 의미로. 자, 그 다음에 뭐 의료 사무 관리, 그래서 이제 어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경영에 대한 지원을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진료에 이런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학문이 의료정보학이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정보 처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를 보자면 정보는 정확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무결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속 간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성이죠. 그래서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얼마 기간 동안 보존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 이제 마지막에 11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대상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대상 범위를 살펴보자면 이제 임상, 그 다음에 병원 관리, 의료 통계, 보건복지, 보건의료망, 컴퓨터 보조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 범위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의무기록 차트라든지 뭐 병리 검사, 그 다음에 각종 뭐 EKG라든지 뭐 MRI라든지 CT 이런 것들이 다 임상 정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관리,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병원 정보에 대해서는 병원 경영에 대한 정보는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의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료 정보학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우리 통계율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출생률이 뭐 0.9명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통계를, 출생률을 통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보건복지는 이제 질병통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할 것이다. 현 상황이 어떤 거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료정보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보조교육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의료정보학의 목표에서 활용 방안 제시로 나왔던 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카드바시스, 뭐 인체 해부 과정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해서 어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나라 의료정보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론이다 보니까 역사가 빠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 국민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1989년도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가입, 직장 가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92년에 전 국민의 94%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화가 이루어지다가 뭐 팍스라든지 OCS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해서 발전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7년부터 99년까지 IMF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도산하는 것도 많았고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이런 전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조심스러워져서 위축이 되는 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에 의약 분업이 실시가 되고 EMR 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그 어떤 생명의료정보학으로 이제 역사가 진화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다양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개인의료 정보 보호. 그 다음에 뭐 전자서명이라든지 그 EMR 같은 경우는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의식적인 그 심리로 우리 IMF 때 보다 보면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조심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정보의 보안에 대한 문제 해결. 그래서 보안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개인 정보라든지 환자 정보는 병원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정보 자체는 환자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보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의료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적인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 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IT 국가이고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의료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미흡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번 주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주 과제는 그 의료정보 관리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서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의료정보학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제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렸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과제 공부해서 제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제는 또 출석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학생들 집안에 있기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을 하고 5월에는 얼굴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